많은 사람들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하죠. 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가장 현명한 결정인 것 같죠?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어떤 음식의 경우엔 냉장고가 해로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소스가 그래요. 포장지에 달리 적혀 있지 않다면 냉장고 밖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온도 변화로부터 소스를 보호하기 위해 오븐에서 멀리 떨어진 찬장에 넣어둘 수 있죠. 원두커피의 가장 큰 적은 습기예요. 원두커피에 들어있는 특별한 기름이 그 기분 좋고 아늑한 커피향의 원인이에요. 커피를 냉장고에 넣으면 응결로 인해 그 전체 세포 구조를 변화시켜 모든 마법을 사라지게 만들죠. 하지만 여러분의 목표가 카페인을 없애는 거라면 차가운 곳에 커피콩을 보관하는 게 좋은 생각일 수 있어요. 소문에 의하면 꿀은 불멸의 음식이에요. 거의 평생 보관할 수 있지만 꼭 제대로 보관하세요. 꿀은 시원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하지만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안 그러면 결정화되어 주요 이로운 요소 중 일부를 잃을 수 있어요. 냉장고에 토마토를 넣는 건 꽤 무해해 보이지만 최선의 생각은 아니에요. 차가운 공기가 자연적인 숙성 과정을 늦추기 때문에 토마토의 맛있는 맛을 잃게 할 수 있어요. 따라서 토마토 안의 얇은 막에도 즙이 적어지죠. 샐러드가 묽고 맛없어지는 건 원치 않죠? 그쵸? 토마토를 저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온에서 통풍이 잘 되는 상자나 바구니에 넣는 거예요. 얇게 썬 바나나가 갈변하는 걸 막고 싶다면 감귤류즙을 사용하세요. 잘린 바나나 위에 오렌지나 레몬 주스를 뿌려주세요. 불행하게도 이 팁은 몇 시간밖에 효과가 없어요. 초콜릿을 저장할 완벽한 방법은 뱃속에 넣는 거예요. 농담이에요. 냉장고에 넣지 말고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단 걸 좋아하는 룸메이트로부터 디저트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혹적인 외관도 유지할 수 있어요. 냉장고에 초콜릿을 넣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온도 차이가 초콜릿바 표면에 응축된 물방울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리고 냉장고에 넣지 않는 게 여러분 치아에 더 안전하죠. 초콜릿은 저온에 굳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 한 입에 베어 물 때마다 힘들어져요. 호무스를 상온에 두지 마세요. 집에서 만든 것이든 저온 살균된 것이든 상관없어요. 두 경우 다 안전하지 않아요. 호무스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다면 유통기한은 최대 일주일이에요. 미개봉 슈퍼마켓 호무스는 냉장고에서 3개월, 한번 개봉했다면 일주일 정도 보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방금 완벽한 쿠키를 구웠다고 가정해볼게요. 이제 병이나 용기에 담아야 할 때예요. 불행히도 쿠키는 결국 그 소중한 갓 오븐에서 나온 느낌을 잃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딱딱해질 거예요. 하지만 같은 용기에 빵 한 조각을 넣어준다면 쿠키들이 훨씬 더 오랫동안 부드러운 식감을 유지할 거예요. 그건 쿠키가 빵의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치즈를 비닐랩에 싸지만 이 방법은 전혀 완벽하지 않아요. 비닐랩은 습기를 많이 끌어당겨 곰팡이가 자라고 번성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요. 만약 이 쓰라린 시나리오로부터 여러분의 치즈를 보호하고 싶다면 식초로 뿌려보세요. 하지만 몇 방울 이상은 쓰지 마세요. 안 그러면 치즈 본래의 맛을 잃을 거예요. 그런 후에 치즈를 왁스 종이에 단단히 싸서 냉장고에 넣으세요. 계란에 대해선 특별한 규칙은 없어요. 유통기한만 괜찮으면 냉장고 안과 밖 모두에서 보관해도 안전해요. 온도를 안정적이고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 냉장고에 계란을 보관한다면 옆 선반에 보관하지 마세요. 온도 변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계란을 냉장고 더 깊숙이 넣으세요. 또 전문가들은 포장지에서 계란을 꺼내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이 용기들은 사실 계란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거예요. 네, 냉장고의 온도는 전체적으로 고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 문 쪽에 있는 선반이 제일 따뜻한 곳이죠. 그리고 선반이 냉동고에 가까울수록 온도는 낮아요. 그러니 냉장고 안에 완벽한 음식 분배를 하고 싶다면 일부 패키지에 언급된 특정 보관 권장 사항을 건너뛰지 마세요. 만약 슈퍼마켓 봉지에 빵 한 덩어리를 보관한다면 며칠 안에 곰팡이를 볼 준비하세요. 빵은 소금을 조금 넣어둔 꽉 밀폐된 상자에 넣어두는 게 좋아요. 이 팁이 곰팡이로부터 보호해 줄 거예요. 또 찬 공기가 빵을 아주 빨리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하는 건 피하세요. 하지만 빵을 오랫동안 보관해야 한다면 냉동실에 넣어두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6개월까지 신선하게 유지돼요. 만약 얇게 썬 오이를 마르지 않게 하려면 밀폐된 용기에 넣고 신선한 물을 부으세요. 일주일 이상 냉장고에 보관하지 마세요. 썰지 않은 오이의 경우 상온에서보다 차가운 공기에서 훨씬 더 빨리 썩는다는 걸 명심하세요. 가능한 한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냉장고 밖에 보관하세요. 아보카도는 보관 규칙이 까다로운 과일이에요. 만약 아보카도가 딱딱하고 아직 완전히 익지 않았다면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왜냐하면 차가운 공기가 숙성 과정을 느리게 하기 때문이죠.
바나나는 아보카도가 더 빨리 익을 수 있게 도와주는 많은 양의 에틸렌을 배출해요. 그러니 그 과정을 가속화시키고 싶다면 아보카도를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바나나와 함께 봉지에 넣어보세요. 동시에 만약 아보카도가 부드럽고 잘 익었다면 냉장고에 보관해서 상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른 아보카도를 양파 한 조각과 같이 랩에 싸는 걸 선호해요. 이 팁은 과일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줘요. 또 다른 방법은 올리브오일로 덮어 발라주는 거예요. 자른 아보카도는 냉장고에서 3일 이상 보관될 수 없다는 걸 명심해 주세요. 양파와 마늘은 냉장고에 두지 마세요. 낮은 온도가 곰팡이를 훨씬 더 빨리 생기게 해요. 대신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예를 들어 부엌 찬장 같은 곳이요. 그리고 부엌에 시골집 스타일이 있는 걸 개의치 않는다면 양파를 서로 묶어서 매달아 두세요. 또 오렌지와 다른 감귤류 과일들은 냉장고에 보관하는 걸 피하세요. 불행하게도 낮은 온도는 이 과일들을 맛없게 만들고 건강에 덜 유익하게 만들어요. 이것들은 선반이나 부엌 식탁 위에 과일 그릇에 보관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한다고 썩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아요. 다른 많은 채소들처럼 가지도 낮은 온도를 좋아하지 않아요. 냉장고에서 물렁해져서 좋은 품질을 훨씬 더 빨리 잃어요. 이 채소들은 상온의 건조한 공간에서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하세요. 사과를 썰었는데 바로 먹고 싶지 않다면 여기에 팁이 있어요. 조각들을 같이 고정하도록 고무줄을 둘러주세요. 사과가 갈변하는 걸 막아줄 거예요. 이 과일은 냉장고에 있는 습기 방지 봉투에 보관되어 있는 한 달 동안 신선하고 아삭한 상태를 유지할 거예요. 사과를 보관하기 전에 씻으면 상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아요. 올리브 오일은 절대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이런 실수를 전에도 했다면 아마 기름 안에 이상한 흰 조각들을 봤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독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냉장고 안에 낮은 온도가 물을 응축시켜 불쾌한 불순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올리브 오일은 직사광선을 피해 실온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상온에서 보관하는 수박과 다른 멜론들이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유익한 영양소와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단 수박을 잘랐다면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비닐랩을 사용해 절단면을 단단하게 덮고 수박을 자를 때마다 교체해주세요. 또 멜론이나 수박을 더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냉장고에 있는 밀폐된 용기에서 일주일까지 저장할 수 있어요. 생강을 얼리면 2개월에서 9개월까지 신선하게 유지하고 품질도 보존할 수 있어요. 미리 갈아서 한 숟가락씩 쓸 수 있게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뭔가를 빨리 준비해야 하는 바쁜 날의 시간을 절약해 줄 거예요.